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오늘따라 머리가 무겁고 생각이 많아서 잠은 오지 않으니 이래저래 뒤척이다 일어나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하기도 해서 글을 남겨봅니다. 얼마 전에 서방님이 결혼을 했습니다. 서방님과 결혼한 동서는 아주 대단하더라고요. 명문대 출신에다가 그 젊은 나이에 대기업 과장 직함이라니. 저는 고작 알려지지도 않은 중소기업에 아직도 기하가 없는 말단 사원인데 말입니다. 남편도 그저 그렇고 그런 회사에 쥐꼬리만한 월급을 받으며 살고 있어요. 저 남편의 월급을 합쳐도 이제가 시집온 동생 월급만도 못할 것 같았네요. 그러는 서방님은 잘났냐고요? 아닙니다. 남편은 그래도 인서울에 있는 대학에 나왔지만 서방님은 성적이 좋지 않아서 지방에 있는 대학교를 다녔습니다. 서방님이 대학교를 다니면서 가수를 하네 어쩌네 하면서 밴드를 만들어서 대학 축제에도 초대받을 정도로 노래를 아주 멋들어지게 잘했습니다. 거기에다가 패션과 외모를 가꾸는 것에 취미가 많아서 그렇잖아도 동안인 서방님이 무슨 아이돌 같은 연예인처럼 하고 다녔어요. 자유분방했던 서방님이 6살이나 연상인 동서를 만나기 시작하고부터서 쇼핑몰을 한다면서 열심히더라고요. 서방님이 잘생긴 외모 덕에 동서가 좋아해서 결혼까지 하지 않았나 싶었네요. 동서는 제 남편보다도 3살이나 많고 저보다도 5살이나 위인 동서입니다. 잘생기고 동안인 서방님과 함께 있으면 나이차가 확실히 느껴지더라고요. 듣기로는 비혼주의를 고수하려다가 서방님을 만나서 그 마음을 접었다고 했는데 딱 봐도 서방님이 좋아서 쫓아다닌 것 같지는 않아 보였고 동서가 서방님을 쫓아다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두 사람을 한눈에 봐도 어울리지 않은 한 쌍이었어요. 동서의 외모도 6살 연상을 뛰어넘을 만큼 뛰어나지도 않았고요. 속도 위반으로 임신까지 해버렸으니 서방님이 결혼한 것처럼 보였지만 신혼부부인 것 치고는 별로 다정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서방님보다 나이도 많은 동서여도 시어머니는 명문대 출신이고 대기업에 근무하는 과장이라고 해서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거기에다가 서방님은 돈 한 푼도 안 쓰고 몸만 장가 갔습니다. 동서가 청약받아서 분양받았던 아파트로 몸만 간 셈이었어요. 심지어 결혼식 비용까지도 서방님이 들인 돈은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동서네 친정 쪽도 비교적 잘 사는 집안인 것처럼 보였는데 바리바리 혼수도 잘해서 보내와서 저와 비교가 되다 보니 기가 죽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한테도 처음에는 잘하는 듯이 보였습니다. 저도 저보다 나이가 많은 동서라서 말도 내리지 않았어요. 그냥 존댓말을 했습니다. 물론 저에게는 깍듯이 형님 대접을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어느 순간에 은연중에 말꼬리를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도 서방님보다 나이가 많은 며느리여도 똑똑한 며느리를 얻어서 돈 한 푼 안 들이고도 장가를 보냈다고 좋아라 하셨어요. 하지만 그건 그렇게 길게 가지는 못했습니다. 동서가 아들을 낳자마자 본색이 바로 드러났거든요. 동서는 웬일인지 아들을 한 달 동안의 산후조리만 친정 엄마에게 맡긴 후로는 시어머니에게 돌봐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동서네 친정엄마도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고 집에만 계신다고 들었는데 굳이 시어머니께 부탁을 해서 놀랐습니다. 시어머니는 흔쾌히 승낙하시고는 동서네 집으로 매일 출근하다시피 하셨어요. 그러시다가 동서의 요청으로 시어머니가 당분간 동서의 집에서 머무시면서 동서 아들을 돌봐주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동서가 동서 아들을 시댁에 맡기고 다니기에는 짐도 많을 뿐만 아니라 거리상도 멀어서 힘이 들다는 이유에서였고 시어머니가 좀 더 가까이에서 동서네 아들을 보살펴주기를 바랬었던 거죠. 아들을 돌봐주시는 대가로 용돈을 100만 원을 주신다고 들었습니다. 평일 월요일에서 금요일 저녁 때까지만 돌봐주고 주말에는 시어머니가 시댁으로 돌아가시는 조건이라고 들었어요. 시어머니는 그렇잖아도 서방님과 얼굴을 매일 볼 수 있고 손자도 돌봐줄 수 있다고 일석이조라면서 엄청 좋아하셨었죠. 그리고 동서가 회사 일 욕심 때문에 육아휴직도 반납하고 회사에 출근하려고 애쓰는 것을 기특하게 생각했고 서방님이 며느리 돈으로 쇼핑몰을 잘 해보려고 동분서주하는 것을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동서가 일이나 육아나 살림도 잘 해내고 싶어하는 완벽주의자인 성격이라서 시어머니에게서 들은 말이고 하면
손자 돌보기 오리엔테이션 하루 종일 했다고 하셨습니다. 지켜야 할 수칙이라고 해서 시어머니에게 내민 종이 대6장이 있는 글들을 매일 한 번씩 꼭 읽어서 녹음해서 저장하라는 숙제도 줬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신세대 엄마의 교육 방식이려니 하고 생각하고 별 생각도 없이 그러마 하고 말았는데 바로 첫날부터 숙제 검사를 하듯이 핸드폰에 녹음했던 것을 보여달라고 하더랍니다. 아니, 뭘 그런 것을 녹음하니? 수연이 돌보기도 바쁜데 내가 읽었으니까 걱정 마라. 어머니, 그럼 제가 적어드린 필수적인 수칙 중에서 첫 번째가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아, 글쎄다. 거보세요. 어머니, 제가 하시라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 어머니가 매번 제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수연이를 제가 맘 놓고 맡기겠어요. 이런 건 하나도 말을 안 들으시는데 지금 당장 녹음하세요. 시어머니에게 갓 시집온 며느리가 말을 안 듣는다는 표를 쓰다니 참 거슬렸지만 너무 천연덕스럽게 아무렇지도 않은 듯한 표정이어서 그것을 지적하기도 참 그러더랍니다. 아니, 읽었으면 됐지 뭘 또 녹음하라고 그런 거니? 어머니가 이렇게 저를 이해를 하지 못하시고 제가 하자는 말에 계속 토를 다시면 안 됩니다. 제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그리고 첫 번째 수칙은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것을 암기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에 저는 충격이네요. 그 말에 시어머니도 하도 어이가 없어서 다시 종이를 들여다보고 첫 번째 수칙을 보셨는데 그것은 바로 손자를 돌보기 전에 머리를 감고 샤워를 한 후에 깨끗한 면으로 된 평상복으로 갈아입는다 였다는군요. 그러면서 동서는 자꾸 그 수칙을 읽고 녹음을 하지 않으면 세뇌되지 않는다면서 동서 앞에서 시어머니가 그 수칙을 큰 소리로 읽고 녹음하게 했답니다. 아니, 무슨 녹음까지 하냐고 했어도 귀엽고 손자 있는 동서 아들이니까 손자 교육은 며느리 말을 전적으로 따라주셔야 한다며 강요를 했는데 이를 매일 녹음을 해서 저장 후에 며느리한테 검사받으러 가다니 어이가 없으셨대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를 한 후에 며느리가 미리 사다 놓은 면으로 된 부들부들한 생활복을 입은 후에야 손자를 돌보라고 잔소리를 귀에 딱지 붙을 정도로 하더래요. 물론 첫날에 오리엔테이션을 할 때에는 첫 아기라서 젊은 엄마가 유난을 떤다고 생각하고 말았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좀 그러다가 말겠지 싶어서 면역이 약한 아기를 위한 곳이니 그러겠다고 했다고 하셨답니다. 그런데 당장에 첫날부터 수칙을 지키지 않았다면서 따발총을 쏘듯이 하는 잔소리에 녹음을 하는 방법을 모르셔서 그러시냐며 녹음하는 방법이며 저장하는 법까지 완전히 세세히 가르쳐주면서 꼭 지켜달라고 당부를 해서 깜짝 놀라셨대요. 대6장 안에 있는 그 많은 수칙을 암기하고 이행하려면 매일매일 읽어서 반복하는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꼭 손자를 돌보면서 녹음을 하라고 시켰다네요. 그 수칙 속에는 아기에게 뽀뽀하지도 않기도 있었고 분유를 탈 때 온도와 온도계를 측정할 것과 수의 시간을 체크하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기가 막힌 수칙도 있었대요. 시어머니가 갱년기이니까 속옷을 자주 갈아입으라고 하더랍니다. 매일 샤워를 하면서 속옷을 새 것으로 갈아입으라고 하는데 강조를 하더래요. 설마니 시애미가 속옷도 안 갈아입고 다닐까봐 그러니? 그게 아니라요. 어머니, 나이가 드시면 요실금이란 것이 있다면서요. 틈만 나면 갈아입으세요. 대신에 집안일을 신경도 쓰지 말라고 하더랍니다. 오로지 손자만 잘 돌보면 된다면서 빨래든 청소든 아무것도 하지 말고 동서가 퇴근해 돌아와서 다 하겠다고 하더래요. 단지 아기가 쓰는 물품만 깨끗이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더라고요. 손자가 아기라서 대부분을 잠만 자니까 그 틈에 푹 쉬라고 해서 그러마라고 하셨답니다. 실제로도 동서는 엄청 부지런해서 회사에서 그렇게 힘들게 일하고 왔으면서도 퇴근 후에도 오자마자 아기 방에서 시어머니에게 잠깐 손자를 맡겨놓고 대청소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후에 샤워를 한 후에 푸른 초원인 반찬에 냉동실에 소분해서 넣어둔 된장국을 꺼내서 상을 차려서 시어머니께 식사하시라고 했다네요. 그리고 어김없이 시어머니가 식사를 끝마친 후에는 곧바로 양치하라고 닥달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때마다 시어머니가 그러셨대요. 내가 네 애기도 아니고 어른인데 양치를 하든 안 하든 내가 알아서 할 거다. 그만 좀 잔소리 해라.
그럴 때마다 꼭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시어머니한테 큰 소리로 답답하다면서 그러더랍니다. 어머니가 어른이시면 어른답게 알아서 양치도 잘 하셔야죠. 왜 제가 말을 하기 전까지 할 생각을 하지 않으시죠? 바로바로 양치를 하셔야 수연이가 보채면 바로 돌봐주실 것 아니에요. 저는 퇴근해서도 이렇게 바쁜데 어머니는 왜 이렇게도 태평이세요? 제가 어머니 편하게 해드리려고 집안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도 제가 다 일일이 말해야 되니까 어떻게 어머니를 믿고 살겠어요? 제발 좀 부탁드리니까요. 제 말에 토달지 마시라고요. 양치하라면 하세요 좀. 동서는 시어머니를 향해서 마치 말도 잘 안 듣는 사춘 애를 다루는 엄마처럼 홍괴질을 하더랍니다. 시어머니도 기분이 참 상해서 그러는 동서에게 한마디 하셨다네요. 너는 어째서 시어머니한테 하는 말투가 꼭 네 아랫사람한테 하는 말처럼 하는구나. 내가 너한테 훈계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냐? 그랬더니 그러더랍니다. 어머니가 모르시는 것은 아랫사람이더라도 배우려고 하셔야지. 꼭 나이 먹었으니 대접만 받기만 하시려고 하면 곤란합니다. 제 말에 토달지 말고 어린 며느리 말도 일리가 있구나 하고 받아들이세요. 무슨 틀린 말도 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제 말에 끝까지 꼬아서 들으세요. 뭐? 토달지 말라고? 꼬아서 듣지 말라고 했니? 네, 그랬는데요. 그게 뭐 어쨌다고 그러시는데요. 그게 다 맞는 말에 수긍 못하는 게 괜한 똥꼬집 때문이 아니에요. 며느리가 바른 말 한 번 했다고 그렇게 난이꼽게 들으신 걸 보면 피해망상도 있는 것 같네요. 뭐? 시애미한테 피해망상이라고? 그랬더니 시어머니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말을 하더랍니다. 그래요. 제가 틀린 말도 하지 않았는데 무조건 제가 하는 말에 털을 달고 지금도 못마땅하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부탁하고 또 부탁했는데 왜 제가 한 말을 무시하시는 거예요? 며느리 말을 말같이 듣지 않으신 거 아니냐고요. 내가 네 말에 토달고 무시했다니 그게 또 무슨 말이니? 제가 손자를 돌보면서 꼭 지켜야 할 수칙이라면서 몇 번을 강조했는데 어머니가 잘 지키시지도 않으실 뿐만 아니라 뭘 이런 것까지 어른한테 시키냐는 듯이 불만이셨잖아요. 오죽했으면 녹음하라고 해서 억지로라도 수칙이 몸에 배게 하도록 하겠어요. 저도 어머니 때문에 힘들어요. 회사에서는 회사 업무에만 매달려도 온전히 일을 다 하지도 못할 판인데 그렇게 손잡아 주시러 오셨으면서 왜 그렇게 적극적으로 저를 도와주시지 않는지 저도 수연이를 잘 돌보고 있는지 걱정이 되어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요. 아니, 손자만 보시고 다른 일은 하지도 말고 그 수칙만 지켜주시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우세요? 제가 하는 말마다 말대꾸를 하시는 걸 보면 어머니가 얼마나 저에게 적대감을 갖고 계시는 줄 바로 알겠네요. 그리고 또 잔소리를 늘어놓더라네요. 아무리 어머니가 어른이셔도 배운 만큼 배운 저희들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시는 것 자체를 버리셔야 해요. 저희가 어리다고 해서 어머니보다 못하다고 생각하셔서 제 말을 귀담아 듣지 않으시거나 제가 어머니를 힘들게 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시어머니가 듣다 못해서 소리를 꽥 지르셨답니다. 그리고 너무나 화가 난 나머지 앞에 놓였던 사각 화장지통을 거실 바닥에 던져버리셨대요. 그만! 듣기 싫다. 온 세상에 지 시애미를 뭘로 보고 완전히 깔아뭉개고 말하는 것 좀 보소. 기가 막히네. 그랬더니 감히 시어머니한테 동서가 죽일듯이 노려보며 달려들며 그러더랍니다. 지금 하는 행동이 얼마나 무식한 행동인지 아세요? 손자 앞에서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가만 보니 내 아들 앞에서도 성질나면 막 던지시겠네요. 어머니가 그러신다고 해서 누가 눈 하나 깜짝하고 무서워할 줄 아셨나 보죠? 시어머니는 그때 일을 절대 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헷가닥하고 돌아버린 것처럼 눈을 크게 쳐뜨면서 키가 작은 시어머니를 노려보면서 그러는 것 같더래요. 그래, 할 테면 계속 그런 식으로 해봐라. 다시는 그러지 못하게 손모가지를 분질러 버릴 테니까. 눈을 뿌라리며 시어머니에게 다가오길래 조금 밀쳤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그러더랍니다. 야, 이런 미친 거다. 그래, 네가 그럴 줄 알았다. 이런 더럽고 무식한 것한테 내 자식을 맡길 뻔했네. 그래,
계속 그렇게 해봐. 내가 어떻게 나오나 보자 이거지? 완전히 제정신이 아니더랍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그 기에 눌려서 뒷걸음질을 쳤는데 계속 다가와서 눈을 부라리더래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너무 놀라서 기절하는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저리 가지 못하니? 지금 너 시애미한테 욕까지 하고? 네가 이렇게 막장인 줄은 꿈에도 몰랐다. 세상에나. 그런데 완전히 야비하게 미소 지으면서 그러더랍니다. 내가 언제 욕했다고 하는 거니? 나 욕한 적이 없는데? 왜 거짓말을 하고 자빠졌니? 네가 화장지를 바닥에 던지고 나를 밀쳐서 자빠뜨리려고 한 거는 잘한 거니? 말해봐. 잘했어? 잘못했어? 대답해보라고. 어서 대답해. 정말 믿을 수 없게도 시어머니를 두세 번씩 밀쳐가면서 대답하라고 잘못했다고 대답하라고 정용하더랍니다. 시어머니는 뜻밖의 이해할 수 없는 동서의 지나친 행동에 너무도 놀라서 한 번 더 동서를 밀쳤다고 했습니다. 저리 비키지 못하니? 이런 정신병자를 며느리로 들였다니 우리 집안도 이제 망하려나 보구나. 그랬더니 더 무섭게 달려들더래요. 시어머니면 이렇게 며느리를 때려도 되는 거야? 어디 며느리한테 맞아볼래? 감히 나한테 손을 대? 라고 하면서 시어머니를 세게 밀쳐서 넘어뜨렸고 넘어진 시어머니를 향해서 계속해서 시어머니라고 며느리를 우습게 보고 갑질을 한다면서 소리를 치더랍니다. 감히 시어머니에게 몸으로 밀어붙이길래 살짝 미쳤을 뿐인데 며느리를 때렸다고 하지를 않나. 시어머니에게 반말을 해가면서 달려들지를 않나. 동서가 하는 행동이 너무 과해서 믿기지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며느리 큰 소리에 놀라서 깬 손자가 울기 시작하자 시어머니에게 바로 그러더랍니다. 당신 손자 때문에 내가 오늘 이만큼만 하고 넘어간 줄이나 알아? 반성 좀 해. 어른이라고 다 봐주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지. 라고 하면서 손자한테 달려가더랍니다. 시어머니는 순간 동서가 너무 무섭더라네요. 정상이 아닌 것 같았대요. 그래서 서둘러서 동서네 집에서 도망쳐 나와버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너무 놀라셔서 저희네 집으로 바로 오셔서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저와 남편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려왔습니다. 사실 저와 남편은 시어머니 말씀이 조금 과장되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그동안 말짱했고 시어머니에게도 잘해왔던 동서가 그렇게까지 했을까 싶었고 두 사람이 말을 다 들어봐야 한다고 생각했었어요. 고부간의 갈등이란 게 고부가 한 공간에 있다 보면 얼마든지 감정 싸움이 있을 수 있는 일이라서 시어머니가 동서가 미우니까 좀 더 감정이 실려서 오버해서 말씀하신 걸로 오해를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 밤중에 시어머니가 옷도 제대로 갖춰 입지도 못한 채 놀라서 도망쳐 나왔다는 사실에는 놀라지 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시어머니를 일단 진정시키고 따뜻하게 주무시게 했어요. 일단 남편은 서버님에게 전화로 연락을 했는데 바빠서 긴 통화를 못한다고 하길래 집으로 바로 들리라고 했습니다. 늦은 시각에 서방님이 오자 시어머니가 일어나셔서 서방님에게 동서가 시어머니에게 했던 행동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서방님도 믿지 않으시더라고요. 동서가 완벽주의라서 육아든 집안일이든 무엇이든 잘 해내려고 하는 성격 때문에 시어머니를 본의 아니게 힘들게 하는 부분이 있었을 거라면서 동서가 회사 일에다 집에 와서 집안일에다 힘들어서 시어머니에게 불손하게 했다면 대신 사과드린다면서 함께 다시 동서네 집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게 아니다 라고 하시면서 답답해 하셨습니다. 저도 시어머니가 서방님과 함께 돌아가셔서 원만하게 동서와 잘 지내시기를 바랬고요. 서방님도 당장에 시어머니가 계시지 않으면 수연이를 맡길 데가 없었으니 시어머니를 꼭 모시고 가고 싶어 했습니다. 서방님이 동서를 잘 타일러 보겠다고 했고 다음날 수연이를 당장에 돌봐줘야 하는데 시어머니가 꼭 동서네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하니까 시어머니도 손자 걱정에 일단 다시 동서네 집으로 가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안색이 좋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서방님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돌아가신 뒤로 저와 남편은 그랬네요. 역시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한 공간에 있으면 사이가 틀어진가 보네. 어머니가 그렇게도 동서를 이뻐하시더니만 그새 저렇게 질색하는 것 보니
그러자 남편은 고개를 갸우뚱거리더라고요. 그래도 어머니가 거짓말까지 하실 분은 아니야. 재수 씨가 어머니한테 반말을 하고 욕까지 하면서 대들었다니 이건 큰 문제야. 그래서 제가 그랬었죠.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함께 산 지도 얼마 되지도 않은 새댁이 그렇게까지 했겠어. 그냥 어머니가 홧김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몰라. 남편은 시어머니가 그런 거짓말을 하실 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물론 그러실 분이 아닌 거는 알았지만 사람이 일단 감정적이 되다 보면 아닌 말도 하게 되니까 혹시 그런 것이 아닌가도 생각할 만큼 동서는 아주 그런 매너는 깔끔해 보였던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누가 알았겠어요. 10개의 물속은 알아도 사람 속은 알 수 없다는 말이 딱 맞는 말이었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그날 밤에 서방님과 함께 동서네 집으로 들어갔는데 아까워는 딴판으로 나와서 시어머니께 공손히 인사를 하면서 그러더래요. 어머니 어디로 가셨어요? 제가 수연이를 보느라고 어머니가 나가신 것도 몰랐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공손한 태도에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와서 그냥 방에 들어가셨대요. 서방님한테도 얼마나 간드러지게 웃으면서 잘하는지 어쩜 저럴 수가 있나 싶으셨다더군요. 그래서 시어머니는 동서가 시어머니에게 한 행동을 반성을 하고 미안해서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고 웃는 낯을 보니까 더 안심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시간까지 손자를 돌보느라 밀린 집안일을 하는 것을 보고는 짠한 마음도 들기도 했다고 하시더군요. 어찌됐든 아들과 동서가 이렇게 사이좋게 살면 좋지 않냐고 싶어서 한 번쯤은 용서하고 넘어가려고도 생각하셨답니다. 앞으로가 중요하고 젊은 혈기 욱하는 성격이 나와서 그럴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도 하면서 마음을 다독이셨대요. 그런데 그 생각은 바로 그 다음날에 여지없이 깨지고 말았답니다. 며칠이 지난 것도 아니고 단 하루 만에 깨져버리다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었던 거죠. 그 다음날 아침에 동서가 시어머니가 주무시는 방에 들어와서 깨우더랍니다. 어머니, 지금 얼른 일어나셔서 샤워하세요. 갈아입을 옷도 가져다 놨으니까 입으시고요. 속옷은 햇볕에 바짝 말리시고요. 아기 옷은 찰 때 다른 빨래랑 섞이지 않게 하시고 따뜻한 물에 과탄 1스푼 넣고 담궜다가 1시간쯤 후에나 손으로 주물러서 빨아야 해요. 듣고 계시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잠도 덜 깼는데 들어와서 이런저런 잔소리를 해도 대꾸를 하지 않으니까 버럭 성질을 부리더랍니다. 어머니, 어젯밤에 아무리 늦게 집에 들어오셔서 피곤하시다고 해도 왜 더럽게 양치도 하지 않으시고 주무세요? 얼른 일어나서 양치 먼저 하시고요. 빨리 씻으세요. 수연이가 곧 깨겠어요. 동서가 이런 말을 할 정도이면 혹시나 시어머니가 더럽게 하시고 사시나 하고 오해를 하실 분이 있으실지 모르지만 절대 그렇지 않으세요. 저희 시어머니는 다른 분들보다도 더 젊게 사시는 분이시고 관리도 잘 하시는 분이십니다. 양치도 하루 3번씩 꼭 하시는 분이시고요. 시어머니는 아침에 더 이상 아웅다웅 하기가 싫어서 꼴도 보기 싫어서 방에서 나가라고만 했다는데 그러더랍니다. 아니, 어머니가 일어나셔야지 제가 믿고 제 출근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어머니는 왜 매번 제가 하는 말을 제때제때 듣지 않으신 거죠? 빨리 일어나시라고요. 빨리 씻고 나오셔야 아침 식사를 하시고 수연이를 돌보죠. 그래서 시어머니가 알았다, 알았으니까 그만 좀 말하고 나가서 네 일이나 봐라 라고 하고 일어나니까 그때서야 방에서 나가더랍니다. 그리고 밖에서 얼른 나오나 안 나오나 지켜보고 있더라네요. 이건 뭐 며느리 갑질도 이런 갑질도 없을 거라면서 기가 막히셨다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일찍 출근하는 터라서 상당히 아침 이른 시각이라서 잠도 덜 깬 상태였는데 동서의 날싸한 듯한 눈초리에 잠이 확 깨더라네요. 얼른 출근시켜서 빨리 보내버릴 욕심에 또 인상 쓰고 있는 동서를 대면하기도 싫어서 욕실로 바로 들어가서 씻고 나와서 바로 밥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출근하면서 그러더랍니다. 어머니,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수책 읽고 녹음하는 건 잊지 말고요. 오늘은 절대 베란다 문을 열면 안 됩니다. 미세먼지가 많아서 공기청정기 끄지 말고요. 아기 옷은 제가 퇴근 후에 와서 빨 테니까 손도 대지 마세요. 아셨죠? 제가 뭐라고 했는지 다시 한번 말해보세요.
얼척이 없더랍니다. 건성으로 듣는 것 같다고 동서가 한 말을 그대로 해보라니 기가 막히더래요. 그래도 비율을 맞춰서 빨리 보내려고 말씀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강조하더랍니다. 어머니, 제 말을 새겨 들으세요. 오늘은 미세먼지가 많은 날이니까 절대 베란다 문을 열지 말라는 것 잊지 마세요. 그렇게 동서가 출근을 하고 나니 살 것 같다라고 하셨어요. 어찌나 잔소리하고 쪼아대는지 숨도 제대로 못 쉴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는 어떻게 평생을 달리 살아온 사람과 함께 지내는 것이 하루아침에 쉽겠냐면서도 슬슬 걱정이 되었다고 했어요. 동서가 출근하고 나서 서방님은 일어나서 씻고 나가기 바빴다네요. 대화를 할 겨를도 없이 서방님도 출근해버리고 시어머니는 손자를 돌보기 시작했는데 햇볕을 쐬기 위해서 베란다로 나갔는데 깜짝 놀랐다네요. 베란다 창문에 큰 글씨로 종이가 써져서 붙어 있더래요. 미세먼지가 많으니 절대 문을 열면 안 됨. 그리고 동서한테서 톡이 왔다네요. 어머니, 수칙 읽고 나서 녹음하셨어요? 그리고 TV 보시면 안 돼요. 수칙에 적어 놓은 대로 클래식 틀어주세요. 읽기만 하고 답을 안 했더니 또 그러더랍니다. 어머니, 잘하고 계신 거죠? 왜 답을 안 주세요? 매번 이러실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 라고 짧게 답을 보냈더니 조용하더래요. 그래도 시어머니는 그래, 손자 녀석을 잘 키워보겠다고 저러는데 하자는 대로 잘 해보자 라고 생각하셨답니다. 저녁이 되어서 퇴근해서 온 동서가 욕실에서 씻고 나온 후에 손자를 안아서 보더니 갑자기 기겁을 하더래요. 그러더니 히스테릭하게 시어머니를 부르더랍니다. 어머니, 수연이가 왜 이래요? 수연이가 쌔쌔거리잖아요. 오늘 베란다 문을 열었어요? 안 열었어요? 대답해봐요. 네? 시어머니는 놀라서 손자가 어떻게 된 줄 알았는데 멀쩡하더랍니다. 네가 열지 말라고 해서 열지 않았다. 그런데 애가 왜 이렇게 쌔쌔거려요? 어머니는 이 소리가 안 들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손자를 봤더니 아주 약간 코가 막혀서 그런 걸 가지고 난리를 치더랍니다. 이런 건 괜찮다. 그렇게 놀랄 것도 없다. 면봉으로 코 좀 빼주고 그러면 괜찮아질 거야. 그랬더니 그 말에 또 난리를 치더랍니다. 어머니는 어머니가 낳은 자식이 아니라서 그렇게도 태평하세요? 이 조그만 아기가 얼마나 답답하면 저렇게 숨을 쉬겠어요. 미리 코도 빼주고 했었어야죠. 어떻게 어머니를 믿고 맡기겠어요? 라고 하는데 일단 시어머니가 면봉을 들어서 코를 빼주려고 하자 대번에 그러더랍니다. 더러운 손 저리 비키세요. 어디 주방에서 고무장갑을 끼던 손을 씻지도 않고 와서 만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수연이가 코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또 시작이다 싶어서 참으려고 했지만 시어머니도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라네요. 너는 하루 종일 네 아들 돌보느라 진이 빠질 시애미한테 그렇게밖에 말을 못하니? 세상에 깨끗한 적을 혼자서 다 아는 네가 네 자식을 키우려무나? 내가 못 믿었다니 잘 됐구나. 난 더 이상 그만두겠다 라고 했더니 더 기가 막히게 그러더랍니다. 뭐라고 했어요? 다시 한번 말해요. 무엇이 어쩌고 어째요? 키워준다고 철석같이 믿게 해놓고 이제 와서 내가 몇 마디 했다고 지금 손자를 두고 협박을 하시는 거예요? 하여간 무식한 시어머니라서 피곤하게도 이것저것 다 일일이 가르쳐가며 아쉬운 대로 내 아들을 맡기려고 했는데 지금 뭐라고 했어요? 이제 와서 돌봐주지 못하겠다고 했어요? 며느리가 하는 말은 귓등으로 안 들으시죠? 무식하면 어린 사람한테라도 배워서 알려고 하질 않고 무슨 자격지심이에요? 솔직히 말해봐요. 오늘 베란다 문을 연 건 맞죠? 열었어요. 안 열었어요? 분명히 어머니가 제 말을 채겨 듣지도 않고 문을 열었으니까 우리 애기가 저렇게 멀쩡했다가 코가 나오고 그런 것 아니냐고요. 대답해보라고요. 동서가 손자를 안고 있었으면서도 소리를 지르면서 시어머니한테 막 다그쳤다고 했습니다. 그 바람에 손자가 경기를 일으키듯이 깜짝깜짝 놀라는 것이 눈에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는 놀라서 그러셨대요. 아니다. 베란다 문은 절대 안 열었다. 그리고 수연이가 놀라잖니. 수연이를 내게 주렴.
그랬더니 소리를 빡 지르면서 세차게 시어머니를 한 손으로 밀치더래요. 부정타요. 저리 가요. 어디다가 더러운 손을 대려고 해요? 이것 봐요. 이제 금방 내가 분명히 고무장갑을 낀 손이라서 더러우니 만지지 말라고 했는데 그새 또 그걸 까먹고 만지려고 하잖아요. 분명히 베란다 문을 열어둬서 우리 애기가 이렇게 아픈 게 분명하다고요. 어찌나 세차게 밀쳐대서 시어머니는 뒤로 낮아빠졌는데 눈 하나 끔찍하지 않더라네요. 그래서 시어머니도 동서에게 한마디 하셨다고 했습니다. 너 시애미한테 이게 무슨 짓이냐? 시애미라고? 손자 좀 잘 돌봐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미세먼지가 심각한 이때 베란다 문을 열어서 손자를 아프게 하는 시애미가 어딨어? 시어머니는 기가 막혀서 베란다 문을 열지 않았다고 계속 말했다고 했어요. 그런데도 거짓말까지 한다면서 불결하다면서 시어머니한테 가까이 오지 말라면서 밀걸레질하는 봉으로 시어머니를 밀어잡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그랬다네요. 너 솔직하게 말해봐. 내가 미우니까 그랬지? 계속 밀걸레질 봉으로 짓누르면서 시어머니에게 그러더라네요. 일부러 베란다 문을 열어서 우리 애기를 아프게 할 참이었지? 무식한 니년은 그러고도 남을 거야. 어휴 가증스러워 라고 하면서 그 봉으로 세차게 몇 번이고 내리꽂았답니다. 참으로 믿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동서가 손자를 안고 있었음에도 계속해서 밀대봉으로 세게 밀어 제끼자 고통스러워서 소리를 질렀는데도 또 그러더래요. 어머머 아프긴 하는 모양이야. 손자를 병들게 만들어 놓고 지금 네가 네 끝것에 아프다고 엄살을 피우니? 너는 더 당해봐야 해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내려쳤다더군요. 그래서 시어머니는 그 밀대봉을 피하려고 붙잡고 놔주지 않자 바닥에 쓰러져 있는 시어머니를 향해서 엄청난 저주를 퍼붓더랍니다. 손자를 안고서 그러는 모습이 제정신이 아닌 듯 보여서 무조건 피해야겠다는 생각에 방으로 도망을 쳤는데 문을 두드리고 지랄을 떨었다고 했습니다. 안고 있던 손자는 놀라서 울고불고 난리였는데도 소용이 없더라네요. 방으로 피해서 들어와서 남편에게 급히 전화를 거셨고 와서 도와달라고 하셔서 남편이 바로 달려갔다고 했어요. 남편이 서방님한테도 연락을 해서 오고 있었고요. 사실 시어머니는 동서의 그 이중성을 모두들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동서가 가르쳐준 대로 녹음 기능을 켜놓고 있으셨어요. 그것을 남편과 서방님에게 그대로 보냈고 지금 위험하니까 빨리 와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남편이 동서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조용했다더군요. 배를 누르니 아기를 안고 동서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밝은 모습으로 상냥하게 맞이하더랍니다. 어머, 아주버님께서 여기 웬일이세요? 어머니는 어디에 계시죠? 네, 어머니요? 방에 계시죠? 어머니, 나와보세요. 아주버님께서 오셨어요. 제3자가 보면 무슨 일이 있었겠냐 싶은 태도더랍니다. 남편이 시어머니의 방문을 녹화하고 말을 했대요. 어머니, 제가 왔습니다. 이제 문을 여셔도 됩니다. 그때서야 시어머니가 문을 열고 나오셨는데 남편이 시어머니 얼굴을 보자 놀랄 노자였다네요. 이마와 눈썹 사이에 커다란 멍이며 얼굴이 퉁퉁 부어올라서 말이 아니더랍니다.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여쭙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누구 짓입니까? 그때서야 시어머니는 깜짝 놀라는 남편의 얼굴을 보고서야 현관 문 앞에 있는 커다란 거울을 보고서 놀랐다고 했습니다. 이마에 커다랗게 솟은 멍이며 눈썹 주변이 아주 보랏빛이 돌았고 얼굴 전체가 못 알아볼 만큼 퉁퉁 부어 있었는데도 몰랐었다고 했습니다. 경황이 없고 긴장을 한 탓에 아픈지도 몰랐고 얼굴이 그 모양인 채로 있었는지도 몰랐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 이런 처참한 몰골을 본 남편은 어이가 없어서 동서를 쳐다봤는데 천연덕스럽게 그러더래요. 어머니, 얼굴이 왜 그러세요? 아까는 아무렇지도 않았잖아요. 방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시어머니는 기가 막히다는 듯이 밀대봉을 찾아서 남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애가 나를 이곳으로 이렇게 했다. 세상에 내가 살다가 며느리한테 이런 꼴을 당할 줄이야. 이건 사는 게 아니다. 그랬더니 동서가 남편에게 소리를 지르더랍니다. 아주버니, 저는 억울해요. 어머니가 이상해요. 남편은 일단 시어머니의 몸을 다시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얼굴뿐만이 아니고 배와 어깨 쪽에 멍자국이 선명해서 일단 병원에 모시고 가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해서 바로 병원 응급실로 갔습니다. 저도 연락을 받고 급히 달려갔고요. 서방님도 병원으로 달려오셨고 시어머니 모습을 보더니 그때서야 시어머니가 하시는 말이 진실이었음을 알게 되었어요. 남편은 동서의 친정 부모님을 직접 연락을 해서 급히 오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서방님에게는 수연이를 동서에게서 떼어놓으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만일에 하나라도 정상적이지 못한 동서가 막다른 골목에 부딪히다 보면 어떤 일을 저지를지 모를 일이어서 염려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서방님을 따라갔습니다. 비번을 누르고 들어간 동서네 집은 별일이 없었던 것처럼 깨끗하게 정돈이 되어 있었고 평화스럽게 잠든 아기 옆에서 동서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서방님이 조용히 동서를 깨워서 거실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거실에 있던 저를 보더니 반갑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서방님이 동서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병원에서 지금 검사를 받고 있어. 왜 어머니가 저렇게 되신 거지? 그걸 왜 나한테 묻니? 내가 어떻게 알아? 어머니가 방에서 혼자서 왜 그러셨는지를 내가 어떻게 알겠어? 네가 그런 걸 아니라고 맹세할 수 있니? 미쳤니? 미치지 않고서 어떻게 시어머니를 그렇게 만들어? 말 같은 소리를 해라. 그러자 서방님이 그랬습니다. 너 스스로 인정하는 거지?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그 모양으로 만드는 것은 미친 거라고.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런 거야? 왜 나한테 그러냐고. 어머니가 방에서 뭘 하시는지 그것까지 내가 어떻게 아니? 그래서 서방님은 병원에 시어머니가 응급실에 계시니까 가서 보자고 하면서 함께 갔습니다. 저는 남아서 자고 있는 수연이를 위해서 동서네 집에 남아있기로 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동서는 금방 갔다가 시어머니 얼굴만 보고 오겠다면서 혹시 깨면 젖병은 면밀히 타서 먹이라는 것까지 다 세세히 일러주고 갔습니다. 남편의 말에 의하면 서방님이 동서네 집으로 저와 함께 간 사이에 급하게 병원으로 온 동서의 친정 부모님을 만나서 시어머니가 보내준 녹음 파일을 들려줬다고 했고 그간의 일들을 세세하게 말해줬다고 했습니다. 동서의 친정 부모님은 두 분 다 대학원까지 졸업한 엘리트들이었어요. 겉으로는 점잖으신 분들이셨고 야가 빠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동서의 친정어머니는 곧바로 무릎을 꿇고 딸 자식을 대신해서 사죄한다면서 거듭해서 죄송하다고 했고 친정아버지도 90도 각도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심각한 말을 꺼냈습니다. 이 정도는 형사처벌감이지만 어딘지 모르게 어머니의 말씀을 모두 종합해 볼 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동의해 주신다면 정신과 상담을 받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동서의 친정어머니가 울고불고 사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 가르치겠습니다. 그렇게 사정하는 동서의 친정어머니의 옆에 서서 아무 말도 없이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동서의 친정아버지에게 동서의 친정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우리 딸은 잘못이 없어요. 다 이 사람 때문이에요. 이 사람이 어릴 때부터 맞고 자라서 자기 자식들도 그렇게 무섭게 엄하기만 했습니다. 저한테도 그랬고요. 그래서 우리 딸이 저렇게 된 거예요. 우리 딸이 자기 아빠를 닮아서 저한테도 그러더라고요. 다 잘못 키운 탓입니다. 정신 감정을 받을 사람은 우리 딸의 아버지예요. 그 말을 듣고 있던 점잖았던 동서의 친정아버지가 갑자기 눈이 헷가닥하더니 지금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자빠져 있냐고 하면서 그 조용한 응급실 전체가 떠나갈 듯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동서의 친정어머니는 작정을 한 듯이 그러더라고요. 당신 본색을 드러내봐요. 남들에겐 젠틀하고 깔끔한 이미지로 포장을 하면서 얼마나 집에서는 나나 얘들을 못살게 달달 볶았는지를요. 그래도 당신의 소중한 자식들은 나한테 하는 것만큼은 하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해 왔었는데 끔찍하게도 애들이 당신을 그대로 닮았지 뭐냐고. 내가 당신 같은 이중적인 사람을 닮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애들을 보호하면 뭐하지? 당신이 나한테 했던 짓을 애들이 다 보고 알고 있었는데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 엄마밖에 모르던 범생이 착한 딸이 어느 순간 당신과 똑같이 하고 있더라.
그러면서 동서의 친정어머니는 동서의 친정아버지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면서 원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불같이 성질을 부리며 동서의 친정엄마를 붙잡고 말릴 새도 없이 사정없이 흔들었습니다. 이 정신 나간 여자야, 정신 차려. 내가 진작에 너를 정신병원에 쳐넣으려고 했었는데 내가 이번엔 넣고 말겠어. 바로 그때 동서와 서방님이 응급실에 이난동을 지켜보면서 다가오고 있었어요. 이 정신병자야, 엄마 몸에서 손 떼지 못해? 라고 하면서 갑자기 동서가 동서의 친정아버지를 향해서 주먹을 날렸습니다. 순식간에 일이었다고 했습니다. 서방님이 동서를 붙잡았고 남편이 사돈을 붙잡고 하는데도 역부족으로 동서가 길길이 날뛰면서 소리쳤습니다. 누구 보고 말끝마다 정신병자래? 불쌍한 우리 엄마한테 네가 그럴 때마다 나는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면서도 참아왔어. 알긴 하셔. 네가 진짜로 엄마를 정신병원에 보내볼까 봐서 무서워서 참았던 거라고. 알긴 하니? 너 내가 가만 안 둔다. 엄마한테 한 번만 손대기만 해봐. 간호사들이 달려들어서 발광을 하는 동서를 붙잡고 있었는데도 아글아글 쓰고 동서의 친정아버지를 향해서 듣도 보도 못한 별소리를 다해서 응급실이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그 서술에 놀란 사돈은 오히려 조용해졌고요. 서방님에게 의사가 달려와서 진정제를 투여한다고 해서 진정제를 맞고서 조용해졌다고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사돈은 남편에게 미안하고 죄송하다는 말을 남기고 응급실에서 나갔다고 했습니다. 동서의 친정어머니는 서럽게 눈물만 흘리고 계셨고 동서가 진정제를 맞고 누워있는 침상 곁을 지켰습니다. 그 후로는 동서는 회사에 육아휴직을 내고 신경과 치료와 상담을 적극적으로 받기 시작했습니다. 손자는 친정어머니와 서방님이 함께 돌보기로 했고요. 동서의 친정어머니는 동서의 친정아버지와 이혼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서방님의 세심한 관심 아래에 꼬박꼬박 병원에 다니면서 진료를 받았고 약도 잘 복용했습니다. 그랬더니 차츰차츰 좋아졌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자발적으로 시어머니에게 찾아와서 용서를 빌었다고 했습니다. 동서의 친정어머니도 함께 상담을 받으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동서가 회복되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동서는 자식에게 대물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서방님의 말에 설득되었고 충분히 일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전문의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서방님도 잘못을 인정하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좋은 결과로도 이어지고 있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동안 뜸했다가 오래간만에 가본 동서네 집은 예전과는 많이 달라 보였습니다. 집안이 어지럽게 수연이의 장난감들로 어질러져 있어도 동서는 편해 보이는 얼굴이었거든요. 그동안에도 동서와 동서의 친정엄마와 함께 살면서도 별다른 일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두 모녀가 힘써서 노력한 흔적이 보였습니다. 서방님도 그런 동서를 탓만하지 않고 감싸주고 함께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보고서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비혼주의를 꿈꾸던 동서가 나이가 6살이나 어린데도 서방님을 낚아챘구나 싶었습니다. 동서와 서방님과 그리고 조카와 동서의 친정엄마가 언제까지나 이렇게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말씀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